2020년 12월 23일 수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쌍용차, 협력사 납품 거부에 생산 중단. 회생 신청 후 폭풍 현실화. 쌍용차는 오는 24일과 28일 이틀간 평택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협력사의 납품 거부로 부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쌍용차의 납품을 거부한 업체는 현대모비스와 S&T중공업, LG하우시스, 보고원 오창,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등 5곳입니다. 이들이 납품하는 헤드램프와 범퍼 등은 전 차종에 해당되는 주요 부품이어서 납품이 재개되지 않으면 모든 차종의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들 업체는 쌍용차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지불 능력에 의문을 품으며 납품 중단을 통보한 것은 물론 이미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도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호 메이드 인 코리아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 대웅제약. 누가 빠를까?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이달 중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모두 내년 1월 치료제 출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어느 기업이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 해외에선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치료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만 독감처럼 백신과 치료제는 공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식약처, 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전 검토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얀센이 코로나19 백신 허가 신청 전 사전 검토를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은 정부가 도입 계획을 발표한 제품으로 비임상 시험과 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한 것은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식약처는 허가 전담 심사팀인 바이러스 벡터 백신팀에서 얀센 백신의 독성, 양리, 품질 자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더나 9% 급락. 미국 백신주 일제히 하락. 미국 생명공학업체 모더나의 주가 10% 가깝게 폭락했습니다. 지난 11월 말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낸 셈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2주 전 미국에서 최초 승인을 받았고 지난주 모더나 백신도 긴급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백신주들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을 넘어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호주에 이미 전파됐을 수 있다는 각국 보건당국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 주식 팔고 있다고? 쉿, 사들이는 종목도 있어. 외국인 보유 지분이 특히 많이 늘어난 20개 종목을 보면 10월까지 수익률이 저조하다가 12월 들어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20개 종목 중 이달 들어 외국인 지분율이 2.82%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화학 전문업체 OCI의 경우 이달 들어 22일까지 18.8%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1에서 10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1.3%로 저조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도 1에서 10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16.7%에 그쳤다가 12월 들어 25.7%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제시, 보험료 분담 등 논란, 예상. 정부가 23일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7개월 만입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고용,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모든 취업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합니다. 세계 전기차 3대 중 1대 K배터리, 포스트 반도체 급부상.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으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K배터리의 위상을 공고히 한 한 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더불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기업도 성장 궤도에 올랐다며
지난 1에서 9월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 3대 중 1대의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되는 괄목 성과를 거뒀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포스트 반도체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 이면의 그늘도 짙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이 장기화됐고 연이은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가 지목되는 등 악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SKT, 카카오, 삼성전자, K인공지능 동맹 결성. SK텔레콤과 카카오, 삼성전자가 함께 코로나19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동 경로까지 예상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께 내놓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산업의 핵이 될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놓고 국내외 정보기술 기업들의 협력과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자 기술 개발에만 힘쏟던 기업들의 개발 전략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셈입니다.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될까? 이자만 갚을까? 당국 연착륙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내년 3월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대책에 대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이자만큼은 상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캐나다 마그나와 전기차 부품 합작법인 설립. LG전자가 캐나다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마그나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LG전자와 마그나는 자동차의 전동화 트렌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를 조기에 갖추고 사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합작법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합작법인의 이름은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적자 1억 생겨 마지막 버티기도 버겨운 자영업. 2020년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자영업자들도 마지막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2월부터 빚이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미 생계를 포기한 자영업자도 수두룩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임에도 K방역을 위해 최전방에 섰던 이들은 연말 특별방역 정책 앞에서 또다시 삶의 기로에 섰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유 씨는 그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었다며 가장 약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K방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조선 빅3 사흘간 LNG선 컨테이너선으로 5조 원 수주.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버뮤다와 파나마 소재 선사들과 총 3척의 LNG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지난 21일 컨테이너선과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7척을 5,820억 원에 수주한 것까지 더하면 사흘간 총 2조 4천억 원을 수주한 셈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총 8,15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사흘간 LNG선만 총 8척, 1조 6,300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1조 836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실손 보험료 10%대 인상. 착한 실손은 동결. 내년에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가 구실손보험은 15에서 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에서 12% 오르게 됩니다. 다만 2017년 4월 도입된 신실손보험은 동결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보험에 대해선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KDI 재난지원금 100만원당 26만에서 36만원 소비. 영세업체 더 큰 효과 봐.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매출 증대 효과가 100만 원당 26만에서 36만 원이고 영세업체일수록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음식업이나 대면 서비스업보다 마트나 식료품점 등 필수재 업종에서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오는 25일부터 서울시 내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음료나 생수 등 품질이 높은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과 분리배출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개정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폐페트병 원료를 재생섬유로 활용해 의류 산업 등을 육성할 수 있지만 그동안 혼합배출로 약 10%만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일본 등 해외에서 수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에도 일본 재패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곳 출신. 코로나19 이후 최고의 실적을 내는 일본 기업들의 공통점은 모두 홋카이도에서 태어난 유통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을 제패하는 상황에 신홋카이도 현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입니다. 홋카이도 기업들은 왜 강한 걸까요? 경제전문 평론가 아리모리 다카시는 지옥에서 생존한 기업들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일본 최북단 서민 홋카이도는 유통업계의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홋카이도의 기업은 창업과 동시에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초고효율 경영을 실현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부탁드립니다.